네, 5장 특징주 에이프로젠 제약 보겠습니다. 오늘 5장에 이제 급작스럽게 합병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에이프로젠 제약이 급등했는데, 합병 관련 이슈가 이제 왜 호재로서 작용하는지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래요. 에이프로젠과 코스닥 상장사죠. 에이프로젠 HNG가 이제 에이프로젠 KIC로 흡수 합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 에이프로젠 KIC, 에이프로젠, 에이프로젠 HNG 이 3사가 합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병 후에 에이프로젠 KIC의 상호가 에이프로젠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에이프로젠의 주주는 에이프로젠 주식 한 주당 에이프로젠 KIC 주식 16주 정도를 지급받게 되고요. 에이프로젠 HNG 주주는 에이프로젠 HNG 주식 한 주당 에이프로젠 KIC 주식 0.34주 정도를 지급받게 됩니다. 합병 비율에 따라서 이제 각각 그 주수가 좀 달라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3사가 합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에이프로젠과 이제 에이프로젠 그리고 에이프로젠 HNG 그리고 에이프로젠 KIC의 3사 합병입니다. 네. 그래서 에이프로젠 제약은 이제 직접적인 합병 당사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에이프로젠 제약이 상가를 간 이유는 이따가 한번 보고, 일단은 그 3사가 합병하게 됐을 때 이 기업 가치는 1조 7천억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평가하는 기업 가치도 상당히 높고 이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합병이 완료가 되게 됐을 때는 그 자산 총계만 해도 1조 원 이상의 대기업으로 이제 거듭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병 후에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자 지분이 64%가 넘어가고 자사주까지 합치면 70%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가능 주식수가 20 몇 %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유통 가능 주식수가 적다는 건 보통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유통 주식수가 적으니까 그 적은 물량만 사도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세력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 대주주의 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 적대적 M&A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올 가능성은 아예 이제 배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3사의 합병이기 때문에 그 합병 완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합병을 위한 주주 확정 기준일이 6월 말일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2달 정도가 남았고 합병을 위해서 주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8월로 또 예정이 돼 있어서 굉장히 멀었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합병이 진행되게 되면은 다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 주주가 있잖아요. 반대 주주가 있을 경우에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걸 행사하게 됩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은 나는 이 합병이 싫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회사가 사줘라. 이제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이제 어느 정도 행사가 되게 됐을 때는 실제로 이제 기존 주주들, 그러니까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이탈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남아 있는 주주들은 합병에 찬성하는 주주들만 기본적으로 이제 남아 있게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합병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에요. 관련해서 합병 이슈가 나오고 주가가 급등한 것만 봐도 일단 시장은 합병에 따른 그 뭐죠?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아마 대부분의 주주는 합병에 찬성해서 그 합병 비율대로 그대로 이제 주식을 가져가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에이프로젠 제약과의 이제 관계를 봐야 되는데 지금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에는 에이프로젠이 생산하는 그 개발하는 제품을 국내와 해외에 판매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프로젠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에이프로젠 제약이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이프로젠의 판매를 담당하는 게 에이프로젠 제약이고 이 셀트리온도 비슷하잖아요. 셀트리온의 그 해외 판매를 담당하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국내 판매는 셀트리온 제약.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에이프로젠의 판매를 담당하는 게 에이프로젠 제약, 생산을 담당하는 게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이런 그 구조가 이제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프로젠 제약은 그 앞으로 이제 판매 담당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까지도 일부 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3사 합병을 통해서 에이프로젠 제약의 역할이 이전보다는 더욱 커진다. 요 부분에도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장기적으로 에이프로젠 관련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나왔었던 이슈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합병이 성공하게 됐을 때는 에이프로젠이 보유한 파이프라인의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 지금 에이프로젠이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완료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의 품목 허가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임상 1상이 끝난 허세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임상 준비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합병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에이프로젠 그룹주가 돌려 세울 수 있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나올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제 영상을 많이 보셨으면은 또 예측을 하실 수 있겠지만, 보통 이런 호재가 나오고 상한가가 가고 급등하면 다음 주 급등 출발한다고 해서 이걸 따라잡는 매매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차익 매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다만 이런 부분들은 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했죠?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말씀은 드렸어요. 그렇죠? 제약바이오주에서 특정 종목의 호재가 나온 것이지만 그 종목의 호재로 인해서 업종이나 섹터 전반의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힌트를 얻어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되면 다른 이제 제약바이오주들도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연관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투자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쪽으로 대응하시면 매매 실력을 늘리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